네, 안녕하세요. 이샘병원 원장 이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어떤 경제적인 것으로 볼 거냐, 의학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적으로 먼저 보시면 촘촘하게 짜면 아무래도 질병을 숨어있는 질병까지 잡아낼 수가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물을 촘촘하게 짰을 때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현재 처한 상황과 그다음에 병력, 그 병의 역사라 그러죠. 병력, 그리고 가족력,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알았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가지고 내가 어느 쪽으로 좀 더 돈을 좀 실어 가지고 검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개개인한테 좀 맞춰 가지고 하면 그물코가 좀 넓더라도 또 집중해서 그쪽은 좀 그물을 좀 촘촘하게 짤 수 있는 효과적인 검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암 같은 경우를 만약 예를 들어 본다면 과거에도 이제 암 검진에 대해서 2년 정도의 주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그럼 2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예외들의 환자들이 있겠는데요. 뭐 장상피 화생이 있었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급성기 위 질환이 있다든지, 위암의 어떤 병력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주기를 좀 더 짧게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대체적인 우리 일반인들은 2년에 한 번 하셔도 무방하다는 것을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하였습니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를 보면 건강한 분들이 용종이 없는 경우는 한 5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면 되고, 용종이 발견된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을 다시 하게 되면 용종을 다시 발견할 확률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구역 반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메스껍게 되는 거죠. 이것을 잘 견디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면 아무래도 잘 견딜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과거에 수면 내시경이 없던 시절부터 내시경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수면 내시경 자체가 없고 그냥 내시경을 하는 시절에는 내시경을 하고 나면 환자의 반응이 어땠냐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이 검사를 안 할 거다 할 정도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이나 4년 정도 지나가고 나서 환자가 이 고통을 잊어버릴 때쯤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내시경을 하시겠습니까 하면 긴가민가 하면서 하시게 되는데요. 1, 2년 안에는 절대 내시경을 못한 그런 정도였는데, 수면 내시경이 나오고 나서 환자들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편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 내시경에 있어서 또 대장 내시경에 있어서 수면이라는 이 방법은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고 질병을 조기에 검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역 반사가 심하신 분들은 수면 내시경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는 비수면으로 내시경 한번 당해보자에 있는데, 그렇습니까? 할 때마다 이제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수면을 택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구역 반사가 좀 더 덜해지면 네.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대장 내시경은 굉장히 편하게 그 물을 마십니다. 네. 그냥 과거 이제 술을 마실 때 뭐 폭탄주다 생각하고 이 500cc 정도 한 번씩 마시게 되는데, 500cc 4번 정도 마시게 되는데 그럼 2000cc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게 4000cc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점점 좀 줄어가지고 한 2000cc 마시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 양 자체도 힘들지만 그 맛이 힘들다라는 분들이 그렇죠. 제법 있습니다. 미숫가루 맛. 좀 덜쩍지근하다 그럴까요? 그 좀 하여튼 그 친하지 않는 맛이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팁을 드리면 그 알갱이가 없는 오렌지 주스, 그걸 좀 타서 마시면 좀 새콤새콤 달달하기 때문에 먹기 좀 편하신 거 있고요. 거기다 포도 주스를 타게 되면 이게 색깔이 시커매져 가지고 그 대장 내시경 할 때 좀 불편하게 선생님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포도 주스보다는 같은 노란색인 오렌지 주스를 타서 드시면 조금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에 대해서는 이제 좀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마셔야 이 장이 비워지는데 미국의 대통령도 대장 내시경 전에는 이 양을 먹어내야 됩니다. 아무도 대신 해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 알약으로 나와서 알약을 한 25달 정도 먹고 네. 그리고 물을 그것도 한 2000cc 그러니까 500cc 4컵을 또 마셔줘야 됩니다. 근데 맹물을 먹으니까 맛은 좀 덜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알약이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알약으로 처방하셔도 됩니다. 네, 이 건강검진이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위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이런 정도는 주기적으로 해줌으로써 변화를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 50대 이상에서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피검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면서 비록 그 피검사가 정상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상승되는 속도를 보면 이 위험 수위에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놓치는 리스크, 위험도를 낮추거나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불리합니다. 한 곳에서 계속 그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겠죠. 손을 한번 바꿔본다. 계속 이 집에서 계속 하는 것도 금방 말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있고 한번 바꿔가지고 손을 바꿔가지고 다른 기계로 다른 기종으로 다른 사람으로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어떤 숙련된 곳에 가서 바꿔서 한번 해보는 것도 저쪽에서 못 보던 걸 다시 발견해내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사로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환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줄까 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나름대로 적용을 해봤는데요. 마지막 결과지가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그건 다 써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의사들이 발췌를 합니다. 꼭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를 그 위에 이제 진료 공고 사항이라 해가지고 꼭 가야 되는 거 1, 2, 3, 4 뭐 이래가지고 숫자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건 병원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도 한 5개 또는 10개 정도 써드리고 이 부분을 짜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간이 제일 많이 듭니다. 전체 검사한 것을 한 개인의 역사를 종합해가지고 다시 우리끼리 토의를 하고 그 4줄 또는 3줄을 적기 위해서 많은 애들을 씁니다. 근데 환자분은 이 진료 권고사항의 어떤 중요성을 좀 잘 모르셔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완독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 의학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쉽게 풀라고 풀지만 풀수록 말은 더 모호해지기 때문에 의학 용어를 쓸 수밖에 없고 또 하나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좀 어려워야 저희들도 그것을 번역해내는 그것으로 진료라는 이유로 저희들도 돈도 좀 벌어먹고 살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워야 변호사가 이제 생계를 유지하듯이 이게 이제 좀 어렵게 이제 전문 지식이죠. 예, 그 지식의 비대칭이 좀 있어야 저희들도 좀 설 자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아무리 쉽게 만들어 놔도 환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 강도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지를 꼭 번역을 해주는 주치의 선생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비싼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주인은 비빔밥 한 그릇만 내면은 그냥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워낙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소고기도 넣어야 되고 장어도 넣어야 되고 이러면서 그 손님은 배가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제 검진의 금액이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불필요한 검사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CT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고요. 그보다 더 고가인 펫CT가 또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를 한 장 찍는 것은 일반 엑스레이 찍는 거를 수천 장 찍는 거에 방사선 비폭이 되고요. 펫C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 내내 받는 자연 방사선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양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검진을 할 때는 조금 신중해지셔야 된다. 그리고 질병이 굉장히 심할 때 써야 되는 방법들인데 이것을 검진으로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냥 찍어댄다면 방사선 축적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한 곳에서 계속 검진을 하게 되면 CT를 찍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주치의 선생님이 조금 줄인다든지 또 안 한다든지 이런 판단이 되지만 올해는 여기서 CT를 실컷 찍고 또 이제 다른 기관으로 옮겼을 때 그 기관에서는 처음 보는 환자이기 때문에 또 CT를 찍고 또 그 다음에 또 찍고 이렇게 되면 결국 CT에 대한 비폭, 방사선 비폭은 본인이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CT나 펫CT의 과잉 진료는 심각하게 또는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암 검진을 꼭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장 내시경 또는 복부 초음파 정도를 포함하시면 검진으로서는 참 풍성한 검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여성 같으면 자궁경부 검사, 유방 검사, 남성의 같은 경우 50세 이상이라면 PSA 검사를 추가하셔서 요즘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 암을 조기에 찾아내는 그런 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